이제 2페이지 갑시다. 2페이지에서 취득세 과세 여부, 취득세가 과세하냐 과세하지 않느냐라는 내용으로서 제일 먼저 볼 것은 취득세 과세 대상물을 봅니다. 그리고 이 취득세 과세 대상물은 법에서 어떤 물건이다라고 정해놨어요. 정해놨으니까 이 과세 대상물에 대한 내용은 어쩔 수 없이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암기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더니 더 혼동됩니다. 더 혼동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외우세요. 외우시는데 그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박스 안에 있는 큰 타이틀에 대한 내용을 보시는데요. 부동산에 대한 아시겠죠? 부동산이니까 토지, 건축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점에서 차량에 대한 내용 모든 차량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점에서 기계 장비란 말은 주로 말한 것은 건설 기계를 말하니까 중장비라고 칭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선박은 모든 배, 항공기는 사람이 타는 비행기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광업관, 어업관, 양식업관, 여기에서 양식업관이 이번에 하나 신설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종합체육시설물 회원권, 이 말은 시설물을 회원 형태로서 일반인보다 싸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요. 그리고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요트 회원권, 여기도 전부 다 회원 형태로서 일반인보다 싸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해당되는 것이고, 임목에 대한 내용은 중개업법에서 잘 배웠겠죠. 민법서도 배웠을 것이고 그 내용과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이 과세 대상물인데 이 내용은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내용을 외워둬야 취득세 과세냐 과세하지 않느냐를 판단되거든요. 볼 때 거기에서 책상 있어 없어요? 책상 없죠. 그럼 책상을 취득했다면 취득세 과세다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암기가 들어가야 돼요. 암기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전부 다 외우기는 아주 힘들어요. 아주 힘드니까 이 내용은 첫 글자로서 문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외워두면은 이거 금방 외워져요. 금방 외워지면서 또 화장빨도 안 속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 다니는 문장으로서 외우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 외울 때 이렇게 외워요. 부, 차, 중,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광어 양식하자. 이렇게 하게 되면 한 단락이 외우게 됩니다. 또 밑에 내용 외울 때는 종합적으로 입 벌리고 코, 골며, 승마, 타요.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내용들 다 암기가 된 겁니다. 첫 글자로서 연결시키는데 첫 글자 볼 때에 부동산, 차량, 중장비, 끝에 비자 나오니까 기계 장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계 장비에 대한 내용이니까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점을 알 수 있어요. 중장비니까 건설 기계죠. 그러면 생산에 관여된 기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걸 알 수가 있겠죠. 얘가 중장비니까요. 제가 또 다시 생산에 관여된 기기를 보고 저희들은 기계 장치라 그래요. 뭐 기계 장치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외울 때 중장비 끝에 비자로서 기계 장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서 조심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배 타니까 선박, 비행기 타고 항공기, 광업관, 어업관, 양식업관. 그럼 여기에서 비행기 타고 광어, 양식 못 하죠. 이 말은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조심하시라는 것으로서 이렇게 말을 안 맞게 만들어진 거예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용권을 뺀 끝에가 곧 나온 것은 광어 양식만 나옵니다. 만약에 끝에 곤에 대한 내용이 광어 양식에 해당되지 아니한 건이었으면 취득세, 과세 대상물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걸 아시라고 말을 안 받게 만드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조광권 어떨까요? 안 들어가겠죠. 특허권은요? 들어가지 않아요. 임차권은요? 들어가지 않아요. 또 지상권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아파트 분양권은요? 들어가지 않아요. 권자로 나온 것은 광어 양식만 나옵니다. 광어권, 어권, 양식, 업권. 이 내용으로서 기억하시라고 말을 안 맞게 만들어준 거죠.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종합체육시설 해용권, 입 벌리고 잇목, 코, 콘도이용권, 골프이용권, 승마이용권, 요트이용권. 이 내용이 취득세, 과세 대상물이에요. 이 내용을 외워두면 문제는 다 풀릴 거예요. 풀리는데 이렇게 첫 글자로서 외우게 만들었으면요. 응용까지 하여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암기토록 만들어 놓고 응용을 안 시키려면 여러분들이 혼자 화장발에 속아가지고 꼭 문제를 틀리고 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응용시켜 줄게요. 여기에서 제가 하나만 여쭤본다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스스로가 응용이 돼서요. 충분히 답할 수 있어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골프장 이거 어떨까요? 골프장에 포함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신 분은 응용이 안 되신 분입니다. 자, 여기서 볼 때 학교 운동장, 토지죠. 골프장 어떨까요? 토지. 토지니까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니까 포함이 된다. 이제 응용이 다 끝났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쭤보든지 여러분은 다 알 수 있어요. 한번 해볼 때 별장 어떨까요? 부동산이죠. 해당이 된다. 또 해볼까요? 고급 주택 어떨까요? 해당 되겠죠. 해당된다. 또 업무용 배 어때요? 배죠. 해당이 된다. 비업무용 배는요? 배죠. 해당이 되겠죠. 이제 어때? 응용 끝났잖아요. 이런 내용으로서 아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요 물건에 들어갔다고 가정해요. 가정하고 그 물건 취득이 비과세에 들어갔어요. 그럼 어떨까요? 과세하지 않는다. 요 B자가 아닐 B자거든. 그러니까 비과세에 해당됐으면요. 과세하지 않는다. 같은 말로서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과세로 들어갑니다. 비과세로서 밑에 보시면 이 가로 취득세 비과세 나오죠. 자,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동그라미 1번. 예습 차원으로서 먼저 읽어줄게요.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지자체 조합 나오면은 지자체 생각하시면 돼요.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 주한국제기구 나오면은 외국정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 취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외국정부 취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말은 과세한다는 말입니다. 과세한다. 이제 문장 내용을 보니까 이 문장에 대한 내용은 한 문장으로서 방향에 대한 내용이 두 방향이에요. 한 방향은 국가나 지자체 방향, 또 한 방향은 외국정부 방향. 이 두 방향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냈으니까 이 한 문장에 대한 내용을 나누어서 보는 겁니다. 한 방향, 국가 지자체 방향, 또 한 방향, 외국정부 방향. 제일 먼저 보는 것은 국가 지자체 방향부터 봅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방향에 대한 내용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자기 취득. 요 내용이죠. 이볼 때 국가 지자체가 취득했죠. 그러면 취득 형태 갖췄으니까 너 취득세 납부해 이렇게 나온다면 징수하는 자는요. 국가 지자체. 자기가 징수할 금액을 자기가 납부한다 말이 안 맞잖아요. 뭐겠어요? 과세하지
않는다. 비과세 됩니다. 그리고 외국정부 방향, 외국정부에 대한 내용은 간결하게 하세요. 간결하게 외국정부는 상호니까 서로 간 면세주의에 의한다. 이렇게 알면은 그 문장 다 알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대사관 취득에 대해서 과세했으면 우리나라도 그 나라 대사관 취득에 대해서 과세다.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대사관 취득에 대해서 비과세 해줬으면 우리나라도 비과세한다. 그 내용을 전부 다 외우기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간결하게 상호 면세주의에 의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국가, 지자체 조합의 기속 또는 기부채납 조건. 여기서 기부채납이란 말은 몇 년간만 사용하고 반납하겠다는 조건입니다. 반납 조건으로서 취득하는 부동산. 이 취득했던 부동산을 국가에게 반납해요. 그럼 국가 것 되는 거죠. 국가 것 되는 거니까 과세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서 거기서 포인트는 기속, 기부, 체납. 얘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기속, 기부, 체납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치면서 거기 밑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무상의 의미다. 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으로 줘요. 대가 안 받고 줘요. 그러면 국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세하지 않겠다로 나온 내용이 바로 이 동그라미 2번 내용이에요. 이제 이 내용을 알았다면 기속 또는 기부채납 의미 안에가 무상의 의미가 들어있다. 이걸 알았다면 거기 밑에 있는 박스 안에 있는 기억과 니은을 알게 돼요. 기억 봅시다. 기억은 안 줬죠? 줬습니까? 안 줬잖아요. 기속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안 줬죠? 안 줬으니까 끝말은 뭘로? 과세로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 보세요. 국가 등의 기속 나오고 뒤에가 반대급부로 나오죠? 반대급부로에다가 동그라미. 또 그 밑에 줄에서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은 경우 거기에다가 동그라미. 이제 반대급부로 이 말이 있다가 할지 아니면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은 경우 이 말이 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과세. 설명드릴게요. 반대급부로 했죠. 이 말은 대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슈퍼 가가지고 돈 만원 줬어요. 그럼 돈 만원 줬으면 그 반대적으로 물건 가지고 오죠. 그게 바로 뭐예요? 대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급부로란 말은 대가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대가를 받았으니까 끝말은요. 과세. 또 다시 무상 사용권에 제공받은 경우 했으니까 대가 받았죠. 받았으니까 과세. 아까 제가 기속 또는 기부채납 조건 이 말 안에는 어떤 말이 들었다고 했어요? 무상. 무상이니까 비과세예요. 그럼 대가 받았으면요. 과세. 이제 거기에서 키 잡아냈어요. 국가, 지자체 나오면서 기속, 기부채납 이렇게만 나왔다면 그때는 비과세. 기속, 기부채납 이 말이 있으나 뒤에가 반대급부로 이 말이 있다가 할지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은 경우 이 말이 있으면 끝말은요. 과세. 이렇게 구별하면은 거기에 대한 내용의 한 문장, 2번 문장에 대한 내용으로서 10줄은 다 암기가 된 겁니다. 그 두 구절만 알아가지고 암기된 거고요. 동그라미 3번 갑시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가 변형되는 자 거기 밑줄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가 변형되는 밑줄 으로 인한 신탁 재산 취득으로서 다음 기억, 니은, 디귿 하나에 해당된 경우는 취득세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기억도 비과세고요. 니은도 비과세, 디귿도 비과세인데 뒤에서 박스 안에 있는 내용 봅시다.
신탁 재산의 취득 중 주택 조합과 조합원 간, 거기서 조합 단에다가 일단은 동그라미, 조합 단의 동그라미, 거기에서 조합과 조합원 간, 이 말은 재건축을 말합니다. 재건축되면 가치 어떨까요? 증가되죠. 증가되니까 증가분에 대해서 새로운 취득으로서 과세입니다. 이제 결과적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문장에서 신탁 등기가 병행된 이 말 나오고 조합 단어가 있으면 끝말은 과세. 신탁 등기가 병행된 이 말이 있으면서 뒤에가 조합 단어가 없으면 비과세. 이렇게 알고 있으면 그 한 문장으로서 10줄은 다 암기된 겁니다. 한번 거기 위에 박스 위에는 기억 보세요. 기억 보니까 거기에서 조합 단어 있어 없어요? 없죠. 비과세입니다. 니은 단어 보세요. 니은에 해당되는 문장에 대한 내용도 조합 단어 없죠. 비과세입니다. 디귿도요? 비과세예요. 이제 결과적 내용을 말씀드렸으니까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에 대한 내용은 민법서 배우는데 저희 경향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와져요. 수탁판매, 위탁판매 이 말이 나옵니다. 이 수탁판매란 말과 유탁판매란 말만 알았으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금방 이해가 갑니다. 이렇게 가정하죠. 어떤 사람이 십자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십자수에 대한 내용을 자기 가족 외 다른 사람에게, 가족 외 다른 사람이니까 불특정 다수인에게 팔고 싶어 해요. 그럴 때는 이 십자수를 파는 수의 상점에다가 내 십자수 좀 팔아줘 하면서 부탁합니다. 그때 수의 상점의 주인이 부탁을 들어줬다고 한다면 이 탁자가 부탁할 탁, 숫자가 받을 수, 부탁 받고 판다 라는 의미로서 수탁 판매 그래요. 그럼 여기는요, 부탁 받았던 자니까 수탁자 그래요. 그럼 이쪽은요, 반대죠. 부탁 한자, 부탁 한자니까 유탁 판매, 부탁 한자, 유탁자 됩니다. 그리고 이 십자수에 대한 내용을 이제 수의상점에다가 전시해줘야 불특정 다수인들이 보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십자수에 대한 내용을 유탁자가 수의상점에다가 소유권 넘겨줬어요. 이게 기억이에요. 이랬을 때에 이 수의상점이 십자수를 소유권 넘겨받았다? 받지 않았다? 여가 전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건 누구 거? 유탁자 거. 그러면 서류상으로서만 누구 거? 수탁자 거. 실질적 소유권자는 유탁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안 팔리면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유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소유권 이전된 경우에 대한 기억인데 그 내용은 소유권 이전이 아님으로써, 얘가 취득이 아님으로써 과세하지 않는다. 비과세 되는 겁니다. 또 다시 수의상점이 그 십자수에 대한 내용을 못 팔았어요. 못 팔았으면 돌려줘야죠. 돌려줘요. 돌려주는 거 이게 니은이에요. 신탁의 종료 나오잖아요. 그럼 이때에 대해서는 과세다, 비과세다. 비과세. 자기 거 자기가 가지고 갔으니까 과세하지 않는다. 가지고 와서 이걸 다른 수탁자, 신수탁자 너가 한번 팔아볼래? 하고 또 줍니다. 그러면 여기다 내용 어떨까요? 디귿. 과세다, 비과세다. 비과세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내용으로서 있는 것이 기억, 니은, 디귿 아시겠죠? 아시는데 거기에서 볼 때 이 문장을 전부 다 이해했다면 그 이해적 내용으로서 문제를 풀면 되겠는데 세법은요, 한 문장으로서 지문이 석줄, 넉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틀리고 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신탁 등기가 병행된 이 말 나오고 조합 단어가 있으면요, 그때는 과세. 신탁 등기가 병행된 이 말 나오면서 조합 단어가 없으면요, 비과세. 이렇게 두 구절만 알았으면 거의 한 문장에 대한 내용으로서
10줄은 다 암기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박스 안에 니은 갑시다. 박스 안에 니은에서 신탁재산의 위탁자의 지위 이전, 지위 이전이 있다겠죠. 그러면 상대편은 이전을 받았겠죠. 상대편으로서 취득으로 본다는 겁니다. 상대편은 누구냐면 새로운 유탁자. 그럼 납세 의무자는 새로운 유탁자. 그리고 이전이 있었으니까 끝말은요. 취득으로 본다. 이제 그 문장으로서 한 문장으로서 니은에 대한 내용이 석줄인데 석줄 내용 전부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여기도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유탁자, 지위 이전. 이 말 나왔으면 끝말은요. 취득. 납세 의무자는 새로운 유탁자. 동그라미 4번 갑시다. 징발재산 정리하는 특별조치법, 국가 보위에 관한 특별조치 폐지 법률에 따른 동원 대상 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 사용에 관한 환매권 행사. 환매 나왔죠? 환매 나온 거 보니까 민법서도 배우고요. 그리고 학계론에서도 배우고요. 그리고 또 중개업법에서도 배우고요. 등기법에서도 공법서도 배웁니다. 세법보다 훨씬 큰 과목에서 배우니까 저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드렸다면 여러 사람한테 맞아. 그러니까 저는 설명드리지 못하고요. 단어만 찝을게요. 여기에서 문장 쭉 가볼 때 법자 나와요. 이 법 앞에 있는 인용된 법률은요. 인용된 법률은 세법은 엄청나게 많은 법들을 인용하기 때문에 이 법률의 명칭은 다 맞게 적어져요. 맞게 적어지니까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읽을 필요 없고 법자 나오고 뒤에가 환매 이 말이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비과세 이러면 돼요. 그러면 이 세 구절만 알았으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한 문장 넉 줄은 다 암기한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실 점은 법자 없이 맨 처음부터 환매 이렇게 나왔어요. 맨 처음부터 환매 이렇게 나온다면 요 단어 뒤에서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 이런 말은 다 맞게 적어져요. 맞게 볼 필요 없고요. 끝말 가세요. 과세. 요건 뒤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설명드릴 건데 하여튼 환매 이렇게 맨 처음부터 나온다면 그때는 뭘로? 과세. 법자 있으면요. 비과세. 이렇게 해서 구별하시면 금방 구별될 거예요. 5번. 5번에 대한 내용 아까 했던 거죠. 자, 존속기간 1년 초과하지 아니한 임시. 이렇게 나왔으면요. 비과세. 1년 초과한 임시 그랬으면 그때는 과세. 그리고 가로 갑시다. 가로에서 사치성 재산 제외 나오죠. 이 제외란 말을 취득세 부과하지 아니한다 에다가 붙여봐요. 여기서 취득세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비과세입니다. 붙이니까 비과세 제외 뭘까요? 과세. 사치성 재산에 해당되는 물건들은 무조건 과세입니다. 거기 제외 옆에다가 적으세요. 과세라고요. 사치성 재산에 해당되는 물건들은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입니다. 사치성 재산이 어떤다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요. 거기 적어졌으나 뒷페이지 폈다가 다시 올게요. 뒷페이지 보시면은 10페이지 보시면 오른쪽 맨 밑에 동그라미 5번 취득세 중과세율 되어 있죠. 취득세에서 무거운 세율 적용된 거예요. 못 찾겠으면요.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맨 밑에 있는 숫자가 하나 0이라고 적어진 곳 펴시면 그게 10페이지입니다. 또 제가 영어로 말하니까 못 찾는 모양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한글로 할게요. 10쪽. 그럼 찾겠습니까? 거기에서 오른쪽 보시면 밑에서 동그라미 5번 취득세 중과세율 나오죠.
이 중자가 무거울 중자, 세율을 무겁게 하는 경우예요. 그 내용으로서 사치성 재산 중가 나오죠.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세율을 무겁게 합니다. 왜 세율을 무겁게 하냐면 학문적으로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개인 간의 위화감 조성 방지 목적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학문 할 줄 몰라요. 학문 할 줄 모르니까 간결하게 말할게요. 배 아픈 물건이에요. 배 아픈 물건 취득에 대해서 세율을 무겁게 하는 겁니다. 자, 볼 때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아파트에 대한 내용으로서 34평을 취득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 아파트 옆에 있는 단독주택에 대한 내용으로서 500평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여기는요, 여기에 대해서 배 아파요, 안 아파요? 여러분들 배 안 아플지 모르겠으나 저는 배 엄청나게 아파요. 그러니까 너는 일반적 세율, 표준 세율로 되고 너는 배 아프게 만들었으니까 무거운 세율, 중가 세율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이 사람에 대해서 꼬습죠. 이렇게 꼬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치성 재산이에요. 이 내용은 사치성 재산에 해당된 물건에 대해서는 세율을 높입니다. 그 물건에 대한 내용으로서 고급 주택,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골프장, 별장에 대해서는 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 일반적 세율을 정해놓고 거기다가 8%를 더해서 세율을 높입니다. 그럼 이 물건에 해당되지 않았다면 그때는요, 일반적 세율, 표준 세율이에요. 그럼 이거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되겠죠. 여기 해당이 되면은 표준 세율에다가 8% 더한다. 여기에 안 들어갔으면요, 그때는 표준 세율이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은 어쩔 수 없이 외울 수밖에 없어요.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라도 봅시다. 거기 고급 주택,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자 3개 나오죠. 고자 3개 나오니까 고스톱 칠 때 잘 쓰는 말 연상하시면 돼요. 쓰리 고에 골 때린 별 하면서 서팔 하면은 다 외워져요. 온고 고급 주택, 투고 고급 오락장, 쓰리고 고급 선박, 쓰리고 맞으면 골 때리죠. 골 때린 골프장. 골 때렸으면 눈에서는 별 튀죠. 별장. 눈에서 별 튀었으면 입에서 욕 나와야죠. 서팔. 8% 더한다. 제가 액센트만 약하게 했다 뿐이에요. 액센트를 강하게 하게 되면 욕 나옵니다. 아닙니까? 서팔에다가 액센트 안 하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다 외울 수 있겠죠. 이제 쓰리고에 골 때린 별, 이 단어만 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무조건 과세다. 그리고 세율로 물어본다면 서팔 8% 더한다. 이러면 충분하게 외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내용으로서 앞 페이지 다시 옵시다. 앞 페이지 와 보니까 페이지 2페이지에서 오른쪽 밑에다가 적어놨죠. 중요 해가지고 사치성 재산은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과세함에 유념하면서 밑에 물건 나오죠. 쓰리고 고급 주택,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골프장, 별장 이 단어만 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무조건 과세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아까 했던 내용으로서 골프장 어떻게 했어요? 골프장 과세였죠? 또 고급 주택 어떻게 했어요? 과세. 아까 별장 적어졌죠? 그거 어때요? 과세.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적었던 원인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거기서 쓰이고 골 때린 별만 나왔으면 무조건 과세다. 6번 갑시다. 6번에서 공동주택의 개수 요 한 문금 단어로서 동그라미 치세요. 공동주택의 개수 해가지고 한 문금으로서 동그라미 치고요. 뒤에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요 공동주택은 서민주택입니다. 의 주택으로서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 시가평액이 9억 이하인 주택과 관련된 개수. 여기에서 주택의 시가평액의 9억 이하인 주택의 개수란 말은 여러분 시험에서 다 맞게 적어져요. 그럼 이거 외울 필요 있어 없어요? 없겠죠. 그럼 공동주택의 개수 이 단어만 보자마자 끝말 가서요. 끝말은 비과세. 여기다 설명드릴게요. 공동주택의 개수는 한 문금 단어예요. 한 문금 단어인데 이 내용을 따로따로 설명할게요. 공동주택에 대한 내용은 엘리베이터 없는 서민주택입니다. 개수란 말은 엘리베이터 설치예요. 이제 문금으로서 하여 볼 때 엘리베이터 없는 서민주택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어요. 그랬을 때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내용은 건물 안에다가 설치하니까 면적은 예전과 똑같아요. 그리고 단순히 가치만 증가됩니다. 서민주택이니까 그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그 옆에 가로에가 대수선 나오죠. 대수선은 과세입니다. 먼저 대수선의 뜻부터 보죠.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건축법 배울 때에 대수선 배웁니다. 대수선은 기둥볼을 3개 이상 교체하는 것에 대한 대수선이에요. 기둥볼 3개 이상 교체한다는 것은 면적을 늘려주기 위해서 기둥볼 3개 교체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건물이 있고 기둥볼 이렇게 3개 있겠죠? 이랬을 때 이걸 교체한다는 얘기예요. 왜 교체할까요?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교체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했으면 이거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교체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줘야 받침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대수선에 대한 내용은 면적까지 늘어진 겁니다. 면적까지 늘어났다면 이 면적에 대해서는 내 거다고 등기하네요. 등기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뭐다? 과세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개수는 면적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잖아요. 자, 여기 서민주택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으면 면적이 예전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다고 등기하지 않아요. 이건 뭘로? 비과세. 여기는 등기하죠. 뭐예요? 과세. 이런 내용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문장을 쭉 가볼 때 공동주택의 개수 이 단어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막바로 끝말 가서요. 끝말은요? 비과세. 대수선 나왔으면요. 끝말은요? 과세. 요 두 구절만 알았으면 요 한 문장으로서 넉 줄은 다 암기가 된 겁니다. 이제 여기 대한 내용 정리해 줄게요. 정리할 때 국가, 지자체의 자기 취득은 비과세. 외국 정부는 서로 간 면세주의에 의한다. 국가 또는 지자체 나오면서 기속, 기부채납 이렇게만 나왔다면 비과세. 기속, 기부채납 이 말이 있으면서 뒤에가 반대급부로 무상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경우 이 말이 있다면 그때는 과세. 신탁 등기가 변경된 이 말이 나오면서 조합 단어가 없다면 비과세. 조합 단어가 있으면 과세. 존속기간 1년 초과하지 아니한 했으면 비과세. 초과한 했으면요 과세. 사치성 재산에 해당되는 물건 단어 쓰리고에 골때림 별, 고급 주택,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골프장, 별장 이 단어만 있으면 끝말은 과세. 공동주택의 개수 이 말 넣었으면 비과세. 대수선 넣었으면 과세. 인용으로서 알고 있으면 이 문장 다 외운 겁니다. 그냥 뒤로 가죠. 뒤로 갔을 때 3가로 취득세 과세되는 경우 자 여기에서 본다면은 여기에서 이제 과세 대상물에 해당되고 비과세에 들어가지 아니한 취득 형태를 갖췄다면요. 취득세는 과세된다. 이런 내용을 거기다가 적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볼 때 거기에서 과세 대상물에 해당되었다고 가정하고 비과세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과세죠. 과세인데 그 밑에 보니까 점에서 유상치도로 과세 또
밑에서 상속 취득으로서 과세, 또 밑에서 증여 취득으로서 과세, 또 밑에서 원시 취득으로서 과세. 저 과세 되니까 어떤 취득은 유상 취득, 또 무상에서 상속 증여, 원시 취득 이렇게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구별하고 있죠. 구별하고 있으니까 의문점 가져요. 그 의문점 해소해 줄까요? 세율이 달라요. 세율이 다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상 취득 이렇게 구별한다는 얘기예요. D페이지 가보세요. 펴다가 다시 올게요. D페이지 보시면은 9페이지 보세요. 9페이지 보시면은 N쪽에서 동그라미 3번 표준세율 나오죠. 일단은 거기다가 별 표시 하나 하십시오. 이 표준세율은 문제 아주 잘 나온 쪽이에요. 제가 N만 해가지고 숫자 외우란 말은 안 넣는다요. 요 숫자만큼은 외우세요. 외우기 위해서 지금 예습해 드릴게요. 상속 농지 취득은 1000분의 23, 상속 농지 외 취득은 1000분의 28, 유상 농지 취득은 1000분의 30, 유상 농지 외 취득은 1000분의 40, 증여는 농지와 농지 이외를 다 포함시켜 가지고 1000분의 35, 원시 취득은 1000분의 28. 그리고 이 정도까지만 합시다. 보니까 세율이 어때요? 다르죠? 다르니까 과세된 경우에서 세율 적용하기 위해서 구별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앞 페이지 와보세요. 앞 페이지 와보시면 거기에서 N쪽 보니까 3페이지 N쪽 보니까 매매에 의한 취득은 유상 취득으로서 과세. 이 말은 세율 적용할 때 어떤 세율 적용되겠다? 유상 세율이 적용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구별할 줄 아시겠죠? 구별했으니까 이제 어떤 취득은 유상 취득이고 어떤 취득은 상속이고 어떤 취득은 증여고 어떤 취득은 원시 취득인지 구별을 해야 되는 경우인데요. 여기에서 유상부터 먼저 할 때 이 유상에 대한 내용을 알려면은요. 앞에서 배웠던 거 양도의 뜻 보면 충분히 유상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양도의 뜻을 알고 우리가 챙기는 것은 유상만 챙기면 되는 거예요. 양도의 뜻은 대가 받고 사회상 소유권 이전되는 것이 양도의 뜻이라고 배웠죠. 그리고 이 내용은 간단히 말하면 여기다 내용은 팔다예요. 팔다. 그럼 팔다의 반대말은요. 사다. 사다가 반대말이잖아요. 사다에 대한 내용을 고상하게 표현한다면요. 유상, 취득 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팔다란 말을 가지고요. 뭐만 챙기면 되겠어요? 유상만 챙기면 돼요. 그러면 충분하게 유상 거래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을 거니까요. 자, 이에 대한 예로서 한번 볼까요? 팔다 하게 되면 소유권 넘겨주고 돈 받다. 이거 어때요? 팔다죠. 그러니까 매매가 유상 거래다. 이 나오져요. 자, 첫 번째 점 보세요. 매매에 의한 취득은 유상 취득으로서 과세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소유권 넘겨주고 돈 대신 물건 받다. 그럼 어떨까요? 여기도 팔다예요. 소유권 넘겨주고 돈 받다가 팔다면 돈 대신 물건 받다도 팔답니다. 뭘까요? 교환. 교환도 유상거래다. 교환 유상거래. 다시 소유권 넘겨주고 돈 대신 빚값 받다. 이것도 어떨까요? 팔다입니다. 빚값 받다도 팔다예요. 뭐요? 대물 변제. 대물 변제도 유상거래입니다. 거기다가 적으세요. 교환 옆에 공간이 있죠? 공간에다가 점 찍고요. 대물 변제. 변제가 빚값 받다는 것이잖아요. 빚값다에 대한 내용 유상 취득으로서 과세다. 이렇게 나옵니다. 뒤에다가 유상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유상 취득으로서 과세. 그러면 간결하게 볼 때에 유상 거래는요.
소유권 넘겨주고 돈 받다, 소유권 넘겨주고 돈 대신 물건 받다, 소유권 넘겨주고 돈 대신 빚 갚았다. 이게 바로 유상거래겠죠. 그리고 다시 그 밑에서 현물 출자로 인한 취득, 개인이 법인에게 물건으로서 출자해요. 그럼 법인은 그 물건을 바꿔요. 그 물건 넘겨준 사람한테 주식, 지분을 줍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대가성 있는 거래죠. 법인이 취득하면서 지분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대가성 있는 거래로서 유상 취득으로서 과세다.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취득 형태를 갖췄다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구별하지 않는다. 법인도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이 내용으로서 하나 아시면 될 것이고, 상속 취득 아시겠죠? 증여 취득도 아시겠죠? 그리고 그 밑에 공익수면 매립 취득은요, 원시 취득으로서 과세. 그리고 그 밑에서 공유물의 분할, 분할단에다가 동그라미. 재산 분할, 거기도 동그라미. 분할 단어 동그라미. 공유물 분할, 재산 분할하였으면 재산에 변화가 없죠. 그래서 변화가 없으니까 재산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취득으로서 과세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으나 과세입니다. 뭘로 과세? 소유권 등기예요. 분할 등기 할까 안 할까요? 하겠죠. 취득세는요, 재산 증가력에다가 소유권 등기를 포함한다겠죠. 그러니까 뭘로 과세하겠다? 소유권 등기로 과세해요. 취득세 과세냐 과세하지 않느냐에 관한 내용의 문제가 나올 때 분할 단어가 있으면 분할 단어 보자마자 무조건 과세하세요. 소유권 등기로 과세. 그 다음에 그 밑에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으로서 신축과 재축은 원시 취득으로서 과세. 증축과 개축은 면적이 증가될 때 그 면적 증가분에 대해서 원시 취득으로서 과세. 건축물의 이전 단에다가 동그라미. 건축물 이전이란 말은 가액의 변동이 없이 옮기는 것. 가액의 변동이 없다고 했으니까 재산의 증가 없죠. 없는데 이건 과세됩니다. 뭘로 과세할까요? 내 거다고 등기하겠죠. 조립식 건축물 등기하잖아요. 내 거다고 등기하는 거니까 이건 뭘로? 등기로서 과세. 이전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취득세 과세 여부에 관한 내용의 문제에서 이전 나왔으면 그 이전 단어 보자마자 과세. 이러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수. 여기서 개수하면은요, 엘리베이터 설치 생각하시면 돼요. 엘리베이터 설치했으면 가치 어떨까요? 증가되죠. 증가되니까 개수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끝말은 증가분 과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본다. 이제 정리해 줄게요. 정리할 때 문장에서요, 단순히 개수 이렇게만 나왔으면 그때는요, 증가분 취득으로서 과세 이렇게 되고요. 또 다시 대수선 이렇게만 나왔으면요, 똑같게 증가분 취득으로서 과세 이렇게 되고요. 한 문금 단어로서 공동주택의 개수 이렇게 문금 단어 나온다면요, 요 내용 뒷내용 보지 말아야겠죠. 보지 말고 끝말은 뭘로? 비과세. 이제 구별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한 문금 단어로서 공동주택의 개수 이렇게만 나왔다면 그때는 비과세. 이런 의미로서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점에서 토지의 지목 변경. 지목이 토지 활용도였죠. 토지가 밭에서 대지로 변경했어요. 그러면 가치는요, 증가되니까 증가분 취득. 거의 증가된 만큼 취득으로서 나오고요. 그리고 그 밑에 점 차량, 선박, 기계장비의 종류 변경은 모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요된 거, 여기 대한 내용은 10분 쉬었다가 설명드릴게요.